수익률 4대 전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수와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흔들리고 사실 워낙에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매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양적 긴축이라는 게 있었고 매번 증시는 흔들리고 어려웠지만 실제 과거에 탄핵 정국이 있었던 시기나 아니면은 과거에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던 다른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베네수엘라라든가 모든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매번 생각보다 이 탄핵이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증시가 안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죠. 그 뜻은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만 된다면 다시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결국엔 실적이 성장하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기업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업이 저는 이노와이어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2019년에 5G가 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G 장비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5G가 상용화되면서 둔화가 됐고 그 이후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에 5G 어드밴스드가 개화를 합니다. 5G 어드밴스드가 뭐냐라고 한다면 기존의 5G보다는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옮길 수 있지만 6G보다는 조금 부족한 6G가 2030년 개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5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5G는 아직 부족해. 그렇다고 6G는 너무 멀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이 6G 간의 과도기에 있는 게 5.5G, 5G 어드밴스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중국은 개발을 마쳤고요. 그래서 올해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내년에 완성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미국의 티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5G 어드밴스드 올해 안에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5.5G라고 합니다. 아마 내년도쯤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술력들이 있죠. 테슬라가 좀 하려고 하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통신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조금 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기존 5G로는 커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6G로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5G 통신망으로만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왜 어떻습니까? LTE, 4G 왔다 갔다 하죠. 5G랑.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 5G 망만 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망만 쓰기 위해서 5G와 5G 어드밴스드로 넘어가는 과정이 내년도에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 5G에 대한 통신 장비를 납품한 이후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바닥을 찍고 하락세가 컸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새로운 통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통신 장비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주파수 경매라든가 LTE 주파수가 끝나요. 2026년에. 그럼 2025년도에 다시 경매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통신 장비 업황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내년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까지 우하향 나왔던 통신 장비라면 내년에 다 같이 아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G 어드밴스드라는 거는 그냥 어느 한 국가 또는 어느 한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모두가 6G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추세 전환이 시작되고 있고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왜 차트에서 강한 모습 보이냐? 실적이 성장되고 업황 자체가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이 이제는 회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매수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2,000원 라인대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라인대 지키면서 아마 지금 시장이 좀 흔들려도 긍정적인 우상향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의 오늘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내년에도 추가적인 실적 성장 기대된다라는 업계 분석들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업황 개선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통신장비 업황 회복에 따른 효과 기대된다라면서 목표가는 22,000원이고요. 손절가 17,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이제 스맥이라는 기업입니다. 스맥이라고 하면은 뭐 공작기계라든지 뭐 로봇, 뭐 그다음에 자동화 설비 이쪽으로 지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서서히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스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해줄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정세가 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스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잠깐 이제 실적 부분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21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약 1,600억 정도에서 1,700억대 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분기로 살펴보더라도 지금 이미 3개 분기를 지금 합쳤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영업이 매출액이 한 1,500억대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3개 분기로 1,500억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4분기마저도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액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51억, 74억, 그다음에 84억, 이렇게 3개 분기 동안 200억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한 해 동안 220억을 좀 벌어들였고, 지금 3개 분기 만에 벌써 대략적으로 209억 정도를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개선이 되어지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스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비중이 이제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해외 비중이 75%까지 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수익성까지도 같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11%대에서 현재는 15%대까지 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주가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공작기계 부문도 계속적으로 좀 매출을 좀 내오기는 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부문을 좀 인수하기로 지금 MOU를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현대 위아에서 좀 가져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는 자동화나 로봇 이쪽에 좀 치중이 돼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뭐 항공이라든지 반도체 이쪽에서 조금 더 특화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공작기계, 그러니까 현대 위아의 공작기계 부문을 사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자동차 쪽으로도 좀 시너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겹치는 사업 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까지도 지금 얻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런 뭐 로봇 부문이나 아니면 자동화 솔루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통신 부분까지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로봇이나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위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전히 좀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정치 테마주에 좀 집중이 되어 있지만 한 차례 좀 이 부분들이 소화가 되고 난다면은 다시 이전에 좀 부각을 받았었던 테마들로 단기적으로 수급은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참고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맥의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제 오늘 연일 반등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음봉에서 좀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 3,300원에서 3,350원 현재가보다 살짝 낮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100원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상승을 좀 보였었던 3,800원 구간은 충분히 이번 반등에는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가 구간으로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3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 구간을 다시금 이탈하게 되면서 추세가 깨지는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손절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호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은 스맥이었습니다. 이 종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는 더 좋다. 일단 지금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추가적인 성장성 점쳐지고 있죠. 이 현대위와 공작기계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비도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100원이고요. 손절가 2,83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세이티스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